여명의 역사 이야기, 뒤주 속의 비명, 8일간의 살인 기록, 오프닝 1762년, 멈춰버린 창경궁.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1762년 7월 4일, 조선의 가장 아름다운 궁궐 중 하나인 창경궁입니다. 한여름의 떼약볕이 내리쬐는 휘령전 앞마당에 기이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 뒤주입니다. 그 앞에는 환갑을 넘긴 노왕, 영조가 서슬퍼런 칼을 뽑아 들고 포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라.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자신의 친아들, 왕세자 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차기 군주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소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냉혹했습니다. 세자가 뒤주 속으로 기어 들어가자 직접 뚜껑을 닫고 커다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뒤주를 밧줄로 칭칭 감고 그 위에 무거운 멍석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친 아들을 벌주는 훈육이었을까요? 아니면 3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신부의 살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7분짜리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15분 동안 이 뒤주 속에 숨겨진 잔인한 정치 공식과 인간의 광기를 끝까지 추적해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영조의 그림자,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낙인. 비극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영조라는 인물의 심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조선 왕들 중 가장 드라마틱하게 왕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 하지만 그녀의 전직은 궁궐에서 물을 깃고 빨래를 하던 가장 낮은 신분, 무술이었습니다. 친아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피가 흐르는 자가 어찌 용상에 앉아 있는가. 이 말은 영조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유령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형을 죽였다는 독살설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이복형인 경종이 게장을 먹고 갑자기 승하하자 모든 화살은 영조를 향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 형에게 독을 먹인 것 아니냐. 이 지독한 두 가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조가 선택한 것은 완벽주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주의의 칼날은 고스란히 자신의 후계자, 아들 사도세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영조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정통성 시비가 없는, 금결 없는 완벽한 왕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컴플렉스를 세탁하기 위한 지독한 강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재세자의 몰락, 칭찬이 독이 된 시간. 사도세자는 사실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2살의 글자를 익히고 3살의 천자문을 떼며 영조를 기쁘게 했습니다. 대신들은 조선의 앞날이 밝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기대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무예를 즐기면 영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천한 것들처럼 놀기만 할 셈이냐? 가장 잔인했던 것은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조는 아들을 세워두고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사지가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 오늘날로 치면 패닉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린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기괴한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이 대증이 대표적입니다. 세자는 옷을 입으려면 숨이 막히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가져온 내관을 죽이고 궁녀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궁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자가 미쳤다. 이 소문은 영조에게 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더, 노론의 설계와 어머니의 배신. 하지만 이 비극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입니다. 노론은 세자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세자는 노론의 입맛에 맞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자의 실수를 과장하고 영조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하, 세자가 궁 밖으로 나가 칼을 휘두르고 다닙니다. 전하, 세자가 전하를 해치려 모의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노론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오점이 된 아들을 지우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의 친어머니, 영빈 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전하, 세자를 처분하소서. 나라를 위해 세자를 폐하셔야 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한 이 사건은 영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미친 세자, 그리고 그 어머니조차 포기한 자식. 영조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인간적인 결단을 국가를 위한 대회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맥스, 8일간의 지옥, 그 타임라인. 자, 이제 다시 뒤조 앞입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부터 21일까지 그 8일간의 지옥 같은 타임라인을 들여다봅시다. 첫째 날 세자는 뒤주 안에서 몸을 구부린 채 아버지를 향해 살려달라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밥은 안 주셔도 좋으니 물이라도 한 모금만 주소서. 영조는 대답 대신 뒤주 틈새에 부채질을 하던 나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셋째 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자는 뒤주 틈으로 흐르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에 군사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영조는 뒤주 위에 멍석을 더 두껍게 덮으라고 명했습니다. 여섯째 날 더 이상 비명도 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세자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고 전해집니다. 극한의 공포와 배고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여덟째 날 마침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영조는 뒤주를 열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28세의 청년선이 온몸이 뒤틀린 채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영조는 그제야 사도쓰다어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워한다는 뜻. 이것은 애도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연기였을까요? 결론, 정조의 눈물과 역사의 질문. 이 모든 광기를 목격한 10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 밑에서 14년을 버텼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그 할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소년. 그는 왕이 된 첫날 전율 돋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출신 성분을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오늘날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자식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영조는 조선을 가장 오래 통치한 성군으로 기록되지만 동시에 자식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도세자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뚤어진 부성애와 정치가 만들어낸 참극이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누군가를 뒤주 속에 가두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명의 역사 이야기.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